찍어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생산부 공원 복장을 한 사내 권씨 이들의 대화를 계속 듣고 있던 장상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요 사내 권씨는 여기 아까 쌤이 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여기 상급자는 요거 취소, 요 상급자라고 하는 건 좀 취소해 주시고요. 상급자는 아니지만 아까 이렇게 그 한쪽에선 작업 중에 팔이 뭉텅 잘려나간 사람, 한마디로 산업재해를 겪고 고통에서 이제 시달리고 있는 그 직원도 있나 봐요. 근데 그 직원을 위해서 사장과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 이렇게 정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공장에서 팔을 잃고 죽음의 그런 상황까지 내몰려 있는데 적절한 보상이나 대책을 이제 마련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일부러 마련하지 않는 그 회사와 사장과 이제 싸우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나머지 사람들은 제복을 입느냐 마느냐로 또 이제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권 씨가 말하는 여기서 이제 이 두 개 세태를 보여주는 거이기도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제 회사의 사장이 부릅니다. 이렇게 이 민도식과 우기환을 불렀어요. 그래서 회사 창업 기념일 행사를 앞두고 모든 직원들의 제복을 맞추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만 자, 이 둘이 거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둘을 사장이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담을 하면서 두 사람을 회유합니다. 회사의 뜻에 따라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사장실로 들어서기가 무섭게 권 씨는 민도식을 향해 눈자위를 하얗게 부릅떠 보였다. 우기환의 돌연한 행동에 깜짝 놀랐던 민도식은 권 씨의 험악한 표정에 제벌 놀라면서 엉거주춤 궁둥이를 들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면 우기환은 떠나기로 했어요. 난 절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여기 우기환의 돌연한 행동 여기만 밑줄을 이렇게 거보고요. 우기환은 그 사장의 이렇게 사장의 그 제복을 입는 것을 권유가 아니라 강요하는 그 행동에 일단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사표를 내고 퇴사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 사장실을 나갔어요. 그러면 이 우기환에게 중요한 건 이 자유라는 이제 신념,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자유냐 아니면은 효율성이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자유라는 믿음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퇴사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사장실을 나갔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초벌, 재벌 이렇게 있으면 처음 이거에 놀랐던 도식이 둘째 이번에는 이 권 씨의 표정이 또 놀랐어요. 두 번 놀랐다. 민도식은 다르죠. 지금 우기환은 이제 선택을 자신의 믿음을 신념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했는데 이제 믿음과는 다른 선택을 했죠. 그래서 그 믿음을 그 자유를 그냥 이제 삭히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제복을 입는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자리를 비켜달라는 권 씨의 무언의 협박이 빗발치고 있었다. 죄송해요 사장님. 한사코 안 된다는데 부득부득 우기면서 이 사람이 뒤쫓아온 여비서를 손재수로 내보낸 다음 사장이 말했다. 권 씨도 이 민도식과 우기환이 들어올 때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같이 들어왔나 봐요. 어서 오게 권군. 그럼 권군이 아까 말했듯이 이제 산업재해를 입은 그 직원을 위해서 사장과 싸우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자 여기 부분입니다. 자기보다 더 사정이 절박한 사람을 위해서 민도식은 사장실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중부정이죠.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은 물러나야만 했다 이런 뜻이겠죠. 민도식은 자기보다 더 절실한 이 권 씨를 위해서 사장실에서 물러나왔대요. 물러나야만 했다. 그러면은 이 절박한 사람이 뭐냐? 이 권 씨가 사정이 절박한 이유가 뭐냐?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부분이죠, 그렇죠? 제복을 입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느냐? 제복을 입을래 말래 이 문제로 얘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팔 잘린 그 직원에 대한 이 잘린 팔을 이제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죠. 이 잘린 팔에 대한 이 보상을 해줄래 말래에 대한 이 따지는 문제 둘 중에 뭐가 더 절박하냐 물으신다면 생존의 문제가 더 절박하니까 이 권 씨에게 양보를 한 것 같아요. 그 자리를. 그래서 잘 생각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게. 이건 사장이 이제 민도식에게 마지막까지 한 말이고요. 우기환은 이미 나갔어요. 사장실을. 도어가 채 닫히기도 전에 사장의 껄껄한 목소리가 도식의 등에 따라붙는다. 장 선생 집에 전화 걸었더니 부인이 봤대요. 새로 맞춘 유니폼 입고 아침 일찍
출근했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장 선생 집은 아까 장 앞에서 나왔던 그 장상태 준비위원이었죠, 그렇죠? 관리과 직원. 자, 근데 그렇게 반대는 했지만 결국 회사의 의견을 따랐네요. 새로 맞춘 유니폼을 입고 아침 일찍 출근을 했다. 그러면 이제 저항하기는커녕 그냥 현실에 순응하고 똑같이 제복을 입고 출근을 해버렸네요, 그렇죠? 아내의 바가지 긁는 소리로 창업 기념일에 아침은 시작되었다. 이제 이 아내는 민도식의 아내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민도식의 아내는 민도식이 그냥 입기를 바라고 있어요. 회사의 방침을 따르기를 바라고 있어요. 회사의 방침에 그냥 따르고 순응하길 바라는 아내와 순응하길 바람. 그다음 민도식은 이제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체육대회가 열리는 제1공장까지 가자면 다른 날보다 더 일찍 나서야 되는데 여전히 민기적거리고만 있는 그런 남편 곁에서 아내는 여기 부분에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 근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빨리 나가서 출근을 해야 될 남편이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고 막 이제 늑장을 부리고 있으니까 걱정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아내의 걱정은 남편의 안위의 걱정 이런 걱정이 아니라 이른바 그 제복을 혹시라도 거부하고 제복 입기를 거부하고 회사를 퇴사할까봐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기적거리고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서둘러서 출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 민도식은 아직까지는 결정을 확실히 내리지 않은 것 같지만 확실히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아직도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 아내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복 때문에 총각 사원 하나가 사표를 던졌다는 소문을 아내는 믿지 않았다. 그 사원이 이제 우기환 아까 앞에서 나왔던 그 우군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니라 강제로 모가지가 잘린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고작 옷 때문에 이제 대다수의 이제 옛날 어른들의 생각이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회사가 강요하는 그런 문화를 강요하는 어떤 그런 개성을 이제 그러니까 없애버리고 자유를 이제 조금 이제 훼손하게 하는 이런 조치를 어른들은 그냥 따르셨을 거라는 거죠. 대다수의 직원들은 그냥 따랐을 것이다. 근데 그런 이제 수용을 하는 이유는 생계의 문제.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자유의 문제보다 개성의 문제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까짓 건 난 필요 없어. 거기 아니면 밥 빌어 먹을 데 없는 줄 알아. 세상에 아직도 유니폼 안 입는 회사가 수두룩하단 말이야. 라고 말은 했지만 대거리라고 했죠. 그렇죠? 이 아내에게 대답을 이렇게 했대요. 거듭되는 빨리 나가 막 이렇게 하는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속마음으로는 절대로 이제 순응하고 싶지는 않았나 봐요. 그 회사의 방침에 순응하고 싶지 않은 그런 속마음이 이 대사를 통해서 대사라고 하면 그렇고 이 말을 통해서 드러났지만 어쨌든 도식도 그 유니폼을 이제 회사의 제복을 입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내를 멀리 벗어나서 교회에 널찍하게 자리 잡은 제1공장 앞에 당도했을 땐 벌써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공장 정문 철책 너머로 검정과 곤색 일색, 여기가 바로 이게 제복인 것 같아요. 회사의 그 유니폼이죠, 그렇죠? 검정과 곤색 일색의 운동장. 그러면 직원들이 저마다 다 회사의 제복을 착용하고 온 거네요, 그렇죠? 직원들은 여기 모인 모든 대다수의 이제 회사원들은 요 직원들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왔다. 여기 아까 위에서 말한 유니폼 혹은 제복을 입고 왔다. 제복 착용 중. 그러면 이 제복을 착용하고 똑같은 색의 옷을 입고 있는 이 모습은 개성은 없는 그런 모습이죠. 개성이 없고 자유가 없는 모습. 그러면서 민도식이 그걸 보면서 첫 반응은 바로 이렇게 숨이 턱 막혀옴을 느꼈다. 엄청난 답답함, 이 답답함은 거기서 오는 건데 자유가 없는 것에서 오는 건데 숨이 막혔으니까 이제 별로 이렇게 큰 아주 작은 어떤 그런 형태의 불만이 아니라 진짜 큰 이제 답답함. 그 다음에 어떤 그 큰 중대한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걸 또 느낄 수 있어요. 아마 이제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제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까지 왔으니까 이 개성의 말살, 자유의 말살이 생존의 문제나 마찬가지 민도식에게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군대처럼 질서정연하게 막 도열에 서서 이때가 70년대고
70년대는 모든 이제 유신 정권 군부 독재 시절이니까 군대처럼이라는 이 말조차도 결국에는 이제 자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자유가 통제되고 그 다음에 개인의 뭐 개성이라는 게 다 이제 발현되지 못했던 그런 시대, 그리고 그런 시대상을 이제 비판했다. 대신 이제 이렇게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간접적으로 드러나게끔 해서 군대처럼이라는 말을 썼지만 밑에 보면 겉보기엔 질서정연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 같이 사과를 한 목소리로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노래 부르는 사원들 모두가 작당에서 지각한 사람을 야유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게 바로 민도식이고요. 검정 곤색 제복들이 일치단결해서 사복 차림으로 꽁무니에 따라붙으려는 유일한 사람을 완강히 거부하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이걸 이제 우리가 소외감이라고 하죠, 그렇죠? 소외감을 막 느끼면서요, 자기 혼자만 외톨이로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자기 한 사람쯤은 불참한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체육대회 계획식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나지만 그지없이 외롭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런 억압이 사회적으로 개인에게 행해지는 이런 사회적인 억압, 자유의 말살이 결국에는 이 개인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무력감을 느끼게 해줬죠. 그래서 이 사회의 억압 앞에 개인이 얼마나 무력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사회적 억압 앞에서 개인이 이렇게 무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외감을 느끼면서 정문은 들어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돌아서서 나오지도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니까, 아예 정문으로 들어섰다면 현실에 순응했던 건데 그것도 안 했고, 아니면 아예 뒤돌아서서 돌아가는 저항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도 못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이 민두식은 그는 일단 멈춘 채 자리에 붙박여 버린 듯 언제까지 움직일 줄 몰랐다. 마지막도 이제 결국에는 제대로 된 결정을 뭐 하나 내리지 못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세태를 확인하고, 이러한 세태를 세상의 현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무력감과 그 다음에 자유가 말살당하고 개성이 상실된 이러한 현실을 확인하고 간접적으로는 비판도 한 셈이 됐죠. 그러한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걸 비판하고 풍자하면서 마지막을 끝을 맺었죠. 그래서 여기 밑에까지가 여기 날개 또는 수갑의 내용이 되겠습니다.